안녕하십니까. 14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총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문제를 푸는 날이다. 기말고사에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풀면서 예상 문제를 찝어주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수업에서의 실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연부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신중하게 화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업환경분석서부터 신규 아이템 평가하기 여기까지 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업환경분석이죠. 출제되는 20문제 중에서 사업환경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전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환경분석에서 배웠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제해서 보시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총 30개의 문제를 풀어보고 이 중에서 17개 문제가 아주 유사하거나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문구 수정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꽈서 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3문제 정도만 여기서 취급하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학기 내내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미시 환경 분석 후 기회와 위험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회와 위험 요인, 이 단어적인 측면만 여러분들이 조금 가슴에 새기셔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무엇이고 위험 요인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 환경 분석, 그리고 미시 환경 분석, 거시 환경 분석을 구분해내는 것,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이 무엇인지 시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체크해 가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참고하시면서 시험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30개 문제를 풀 거고 풀이하는 문제 중에서 17개 문제가 동일하게 아니면 유사하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음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의 예의다. 그 속성이 다른 것은. 먼저 예시된 답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의 이자율, 물가, 환율에서의 변동, 환경, 그죠? 경제적 환경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기술 혁신, 기술적 측면, 노동조합 설립.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지? 내부 이해자 관계, 외부 이해자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노동법, 국가정 규제법 강화, 정책적인 측면. 테스트 분석에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먹고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단어를 여기 집어넣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답안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쉽죠?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과업 환경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이러한 과업 환경의 변화 파악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를 나열한 것으로 4가지 보기 중 이해관계자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앞에 있는 문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 협력기업과 경쟁기업. 비스보드 캔버스,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경쟁기업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 모델, 주주 노동조합, 배운 게 없는데 이해관계자네요. 정부와 금융기관, 이해관계자인데 외부죠.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 금융기관은 경제적인 측면을 관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비자, 결국은 외부냐 내부냐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와 상당히 동일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쉽게 아마 답안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도 지식에 앞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의 기업 경영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음 중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정보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는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가 정확할수록 의사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올바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딱 정의를 안 내렸죠. 가능성이 크다. 맞는 얘기죠.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기를 놓치면 가치가 줄어드는 정보가 있기에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가 내년도에 시장 예측을 하면서 1980년도에 시장 정보를 갖고 예측을 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근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도 올바른 설명이죠. 세 번째, 정보는 증명 가능하지 않기에 증명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없는 게 낫죠. 틀린 정보를 제공했을 때 예측된 정보는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면 안 돼요. 가정을 한 정보는 제공하면 안 됩니다. 1번 설명과 3번 설명이 상치가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지만 1번이 명확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정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환경 분석은 항상 같아야 되나요? 제 졸업 후 진로에 따라서 수학 분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졸업 후 진로에 따라서 저의 강점과 약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강의 때 누차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4번 설명도 아주 정확한 정보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답은 3번입니다. 불성실한 정보, 증명 가능하지 않은 정보는 환경 분석 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문제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 선배들도 자주 풀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A회사는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진출을 위해, 여기서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내용 중 패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인가? 어느 것인가? 그럼 기회 요인이 3개가 나오고 위험 요인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 요인이 되죠. 회사 입장에서도 기회 요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낮은 연료비와 유지비.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낮은 연료비가 들어가야지 지금의 가솔린을 쓰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온다. 사람들이 안 쓰겠죠. 세 번째,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기회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에는 비쌌다 했는데 요새는 저걸 내가 타면은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전기 자동차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사게 되면 1년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자동차 구입 시,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본 설명과도 매칭이 되고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것 역시 기회 요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과세 강화. 이 부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미세먼지 절감형 자동차,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굴려가면서 자원이 투입이 되겠죠. 자원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과세를 강화하는데 기업이 사겠습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닌 것을 생산하게 되면 과세 강화라든가 뭐 다른 페널티 조항을 아마 제시하겠죠. 그러나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는 대세입니다. 지금 대세예요.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 문제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욕구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답은 뭐다? 네 번째, 연구 개발에 대한 과세 강화다. 이것은 만약에 이런 정책을 펼치면 이것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죠. 다섯 번째 문제.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위협 요인과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인가? 기회 요인을 찾는 거네요.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 지원. 기회죠. 나머지 볼 필요도 없겠네요. 혹시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잦은 교체 비용, 위험 요인이죠. 배터리를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 만약에 10년의 내구 연한을 갖고 있는 자동차인데 5년이면 다 방전돼. 교체해야 돼. 비용이 확 올라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고령화에 대한 소비 감소.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사실 전기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그 비싼 전기 자동차를 사겠는가? 위험이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많이 돈을 벌어서 좋은 자동차 많이 사는 것이 기업도 발전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정부도 좋아지는 거죠. 답은 뭐다? 1번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여섯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분석을 하는 목적은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 환경 분석 기법 중에서 어떠한 특성이 다른 하나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경쟁 환경 분석 마이크 포터, 고객 분석 3C, 재무 분석, 내부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해당이 되고 경쟁 환경 분석과 고객 분석은 미시 환경 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같은 부류, 미시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재무 분석은 내부 분석이다. 즉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경쟁 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화이트호스 모델을 제시했다. 다음 중 화이트호스 모델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뭐죠 여러분? 다섯 가지. 현재의 경쟁 강도,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 이렇게 다섯 가지 아닌가요? 그럼 하나하나 묶고 봤을 때 공급자의 협상력은 맞는 내용이고 대체제의 위협도 맞는 내용입니다. 대체제의 협상력 있었나요? 문제를 약간 꾼 거죠. 대체제 위협입니다. 구매자의 협상력과
공급자의 협상력은 같은 선상에서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대체제의 협상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프스 모델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행위자를 의미하며 이를 3C 분석이라고 한다. 다음 중 3C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경쟁자, 자사, 고객 세 가지죠. 경쟁자는 영어로 4번에 해당되는 컴페티터, 고객은 커스터머, 자사는 컴퍼니, 결국 3번 컨트리뷰터가 정답이 됩니다. 3C 분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9번째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만큼 중요한가 보죠. 시험에 꼭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왔으면 좋겠죠?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번째, 다음은 어느 특정 대학의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분석 기법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물론 부모님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학교의 고객이 학생이야. 구매자의 협상력?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전문학사나 학사 진학 대신 온라인 학점 운행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 대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경쟁자 진입이 어렵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교수 희망자가 많아 학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공급자의 협상력. 아, 뭐죠? 패스트 분석 아니죠? 수학 분석도 아닙니다. 3C 분석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즉, 파이포스 모델이 정답이 됩니다. 파이포스 모델의 5가지 구성 항목을 보면은 현재의 경쟁 강도, 공급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대체제의 위협,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파이포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걸 해석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심각하게 읽어보면, 집중해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문제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렵게 냈을 때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답이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포스 모델이 현재의 경쟁 강도, 현재의 경쟁 정도,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대체제의 위협,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5가지로 구분이 되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학교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분석 기법을 사용할 때는 나의 관점이 아닌 제 자신이 학교의 주체가 돼서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10번 문제에서 보는 패스트 분석은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y. 수학 분석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위협 4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고, 3C는 Company, Customer, Competitor 3가지입니다. 5가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의 경쟁 강도 또는 현재의 경쟁 정도,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대체제의 위협,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로 예시했던 내용을 연계해서 생각을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